안녕하세요. 생명과학 박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떨리네요. 아침부터 이렇게 추운 날씨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이 왜 이렇게 잠기죠? 일단 제가 지금 나눠드린 프린트, 여기 시험 문제 같은 거 복사물 받으셨나요? 이게 올해 휘문고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유전 파트 중간고사 문제거든요. 자,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자, 첫 페이지는 그냥 고만고만한 문제고요.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한번 보실게요. 어머님도 자녀분들이 이제 봐야 될 거기 때문에 7번 문제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 보이죠? 최소 3분은 걸리고요. 최소입니다. 8번은 기출이었지만 만 풀어본 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9번도 Y염색체까지 나와서 쉽지 않은 문제고요.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문제는 최소 3분 정도 걸리는 문제들이고요. 10번 문제 살짝 어렵습니다. 11번은 쉽고요. 12번 가계도 살짝 어렵습니다. 13번은 쉽고 그 다음에 점점 어려워지는데요. 이제 15번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16번도 어렵습니다. 제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3분 이내에 풀기가 쉽지 않은 문제들이에요. 보통 학생들이. 그다음에 17번 뭐 그냥 그런 문제인데 이제 19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객관식이 20문제고요. 주관식이 이제 5문제가 단답형 1번 어렵습니다. 2번도 어렵고요. 3번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4번도 어렵고요. 4개군요. 주관식이. 그런데 이게 이제 50분 동안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풀 수 있겠습니까? 50분 안에? 어머님도 옛날에 생물 다 해보셨죠? 지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렵고요. 평균이 제가 듣기로 40점대 초반? 40 몇 점이었습니다. 휘문고가 이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휘문고랑 뭐 다른 학교, 어려운 학교는 뭐 중동고하고 숙명여고가 어려웠었어요. 생명과학이. 그런데 휘문고부터 시작해서 뭐 진선 뭐 이런 학교들 다 어려웠다고 경기고도 어려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아까 서두에 우리 팀장님께서 제가 고3 선생이었는데 내년부터 고2를 6개 반을 깔았어요. 제가 고2를 1년 거리로 해서 6개 반을 깔았고 이제 겨울방학 때 특강을 이제 4개를 하는데 제가 고2 수업을 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왜냐면 고3 선생님들은 고2 수업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원래 고3 선생님들은 내신 휴강 기간이 있거든요. 한 3주 쉽니다. 수능 끝나면 쉬어요. 근데 고2는 없어요. 내신 선생님들은. 그리고 직보를 해줘야 되고 막 애들 성적 안 나오면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고3 선생님들은 고2 내신 수업을 고1이나 고2 내신 수업을 절대로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약간 격이 떨어진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했냐면은 이제 통과로 바뀌면서 생명과학원이 수능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벌써 은퇴할 나이는 아니고 나는 뭐 먹고 살아야 되지 하면서 고민과 걱정을 하다가 통과를 할까 그러다가 통과는 윤모 선생이나 뭐 이렇게 뭐 우모 선생이나 너무 잘하신 분들이 많아서 내가 제일 경쟁력 있는 건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내신 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내신을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올 여름에 이제 내신 수업을 할까 말까 막 하다가 과연 고2 학생들이 제 수업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해서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도 아니고 올 여름방학 때 특강을 다원교육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유전, 이제 2학기 때 유전을 시험 보니까. 그래서 했는데 한 35명 정도? 30 몇 명이 왔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자료집 보시면요. 여기 18페이지에 추석부예요. 추석부인데 이 중에서 스탑한 학생들이 지금 3명이 보이거든요. 저는 어려워서 그만둘 줄 알았더니 이 4주 4회 특강이었는데 그만둔 학생이 3명, 여기 나와 있는 걸로는 3명이 그만뒀습니다. 학생들이 끝까지 들어줬고요.
그래서 고2 수업 할 만하네. 애들 다 잘 알아듣네라고 이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좀 그랬었는데 여기 그 밑에 19페이지 보면 여기 한 학생이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뭐 유전 특강 들었던 누구입니다 하면서 뭐 유익이 왜 물음표를 쳤을까요? 좋은 수업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래 유전 문제는 그냥 노가다 해보는 방법밖에 없는 줄 알고 도대체 시간 어떻게 줄까 뭐 했었는데 문제 출제자 시선에서 유전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고2 학생이 문자도 보냈네.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 학생이 숙명여고 전교 1등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또 제 고3 수업을 듣기로 이제 벌써 됐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전교 1등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 고2 내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제 학생들한테 또 얘기를 했어요. 야, 선생님 내년에 고2 수업할 것 같다. 그러니까 애들이, 오, 그래요. 그래서 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여학생도 숙명여고 학생인데 이제 고3인데 선생님 내신하면 평균 2, 30점 올릴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내신을 하기로 하고 나서 이제 마음에 이제 결정을 하고 나서 제일 문제는 학생들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점수를 올릴 것인지 그리고 학생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잖아요 선생님도. 그래서 특히 관리 어떻게 애들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관리를 할 것인가라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5페이지 보시면요. 5페이지 보시면 여기 관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 테스트 뭐 그러니까 테스트 및 방식 및 과제 있는데 매주 30분 누적 테스트 있고 뭐 이렇게 숙제 50문제 고난이도 문제 있는데 이건 다 누구나 하는 거죠. 매주 시험 보고 남겨서 이제 다시 이제 알 때까지 이제 하는 거. 그런데 제가 이제 관리 프로그램을 고3처럼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는 똑같고요.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선생님을 뽑았어요. 관리 선생님을. 지금 현재 강사하고 계신 분이고요. 32살의 미모의 여선생님입니다. 세종과학고 나왔고, 과학고 수업도 하셨고, 과학고 이제 내신. 그리고 지금 내신 애들 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 돈 주고 월급을 주면서 선생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매주 일요일, 그러니까 매주 저랑 같이 수업을 오시고요. 그리고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그러니까 10 to 10으로 해서 이 다원에서 자리를 마련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개인 클리닉을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여기 두 번째로 써 있는데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건데요. 매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에 이 과제가 한 매주 50문제 정도 나갈 건데요. 이것을 제가 직접 풀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올해는 안 했지만 작년에 고3 학생들 대상으로 이걸 했어요. 이걸 하니까 학생들이 이때 와서 과제를 같이 풀면서 숙제를 하는 거예요. 한 100명 정도가 매주 왔어요. 고3 학생들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았는데 올해는 너무 힘들어서 안 했더니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수업을 한 번 더 한다는 게. 실제로 요거를 하면은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 과제가 왜 중요하냐면요. 그러니까 수업은 그냥 듣잖아요. 예를 들어서 골프 프로 맨날 봐봤자 우리 골프 실력이 느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고 이게 레슨 받으러 가서 레슨을 이렇게 받고 직접 자기가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학생들은 보통 수업 듣고 이제 과제 그냥 끼적거리다가 정답 대충 한 것처럼 학생들 정말 잘합니다. 이거 푼 것처럼 하는 것들. 근데 조교나 이런 것들이 암만 면밀히 검토한다 하지만 이게 이제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직접 나와서 이렇게 같이 풀어보고 푸는 시간 주고 그 다음에 3시간 동안 숙제를 같이 이렇게 딱 푸니까 효과가 너무 좋더라고요. 마치 이거는 우리가 2월 달에 8주에 이 겨울방학 수업이 끝나는데 4월까지 수업을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4월까지. 8회를 더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 시간이 이제 저는 굉장히 큰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고2 수업이 저한테는 큰 도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만약에 고2 수업에서 학생들이 점수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은퇴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배수의 진을 치고 아 진짜 고2 수업에서
학생들 점수 나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해서 제가 관리 프로그램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커리큘럼이 나오고요. 6페이지에. 그 다음에 그러면 제 수업이랑 현재 고2 생명과학원 유명한 선생님들이랑 차이점이 뭐냐? 꼭 왜 네 수업을 들어야 되느냐? 이런 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뭐 대성 소속이었고 지금은 아무 소속도 아닌데 고3 학생들을 100여 명 이상 대치동에서만 데리고 있는 이유는 저는 좀 뭐 어머님도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 수업이 어렵다 이런 식의 수업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항상 무슨 선생님 수업 좀 쉽게 좀 하라고 쉽게 좀 하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 똑같이 합니다. 근데 왜 똑같이 하느냐 그리고 왜 어렵다고 느껴지느냐 잠깐만 이제 또 하나를 볼게요. 20페이지 한번 볼까요? 20페이지. 20페이지 말고 이게 올해 학생들이 써준 수강 후기인데요. 제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23페이지 볼게요. 23페이지. 23페이지 보면요. 여기 제가 이제 강북의 고3 수업을 했는데 여기 신정이라는 여기 실명이 나와 있네요. 대진여고 학생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 기술 배울 때는 너무 어려워서 내가 이걸 습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막연했다. 숙제하기도 버겁고 시험 보기도 어려워서 꾸역꾸역 한 날이 빈번했다. 보통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느끼고요. 근데 거짓말 안 하고 꾸준히 6월까지 해나간 6월부터는 문제 유형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눈으로 우열, 우열관계, 그 다음에 상염색체존이냐 성염색체존이냐 상성 판단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분필이 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고이 수업을 이제 겨울방학 때부터 한다면 이제 하면 이제 가계도부터 수업을 하거든요. 유전에서. 가계도는 이제 잠깐 아까 보셨겠지만 그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DNA 상대량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우성전자고 이건 열성전자거든요. 여기 사람이 있고 요 합이 이렇게 뭐 이렇게 있으면 전 첫 수업부터 이게 기출이거든요. 자, 요거 가에 대한 우성전자 DNA 상대량이 있으니까 이건 상염색 주전이야. 이렇게 풀이를 해버립니다. 근데 요 얘기는 현재 고3 선생들도 아무도 몰라요. 이런 얘기는. 고2 선생은 물론 모르고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알고 왜 아무도 모르느냐.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하면 학생들이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얘기고. 그래서 이걸 증명을 해줍니다. 증명을 해주고 문제를 이렇게 적용시켜서 풀어줬더니 한 여학생이 집에 가서 엄마 박 선생님 수업 야매야. 그러더래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저한테 이실직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2 선생님들의 지금 아까 우리 휴문고 문제 봤지만 고2 선생님들의 문제풀이 방식은요. 소위 귀류법이라고 해서 풀이가 다 똑같습니다. 공식 몇 개가 있긴 있지만 어차피 풀이 방식은요. 요거 넣었다가 안 되니까 요거지. 요거 넣었더니까 이것도 안 돼. 그럼 이거 넣어보자. 이거 넣어서 안 되니까 이렇게 이 풀이 방식밖에 없어요. 귀류법. 이 풀이 방식으로는 아까 시험 문제 봤을 때 그러니까 평균이 44점 나오는 거예요. 유명한 이 내신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생물에. 거의 다 풀이 방식이 그렇습니다. 44점밖에 안 나오는 풀이 방식이에요. 시험 문제가 좀만 어려워지면 특히 올해부터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내년에는 또 너무 어렵다 싶어서 좀 쉽게 나올 수도 있죠.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방식으로는 절대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런 내신 문제에서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수능은 내신보다 더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유전 문제가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소위 고2부터가 아니라 고1부터 우리 선행하잖아요. 고1, 고2, 고3, 고4, 고5까지. 그렇게 해도 생명과학 원을 재수 뭐 시대인재나 대성에서 생명과학 원 수업
그걸 안 듣는 학생이 없거든요. 미친 듯이 합니다. 근데 올해 수능 1컷이 몇 점인 것 같아요? 44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수능이 훨씬 어렵거든요. 제가 대치동에서, 소위 대치동에서 100여 명 이상의 학생을 데리고 있다는 것은 검증이 어느 정도 끝났다는 거거든요. 풀이 방식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렵다고 하는 게 새로운 거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지, 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첫 수업부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 수업부터.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이게 다인자 유전이라고 해서 대문자의 개수가 표현력 결정하는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내신 선생님들은 이걸 어떻게 푸느냐, 이게 표현력이 몇 가지고 비율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걸 다 셉니다. 표를 그리거나 이렇게 해서 다 세요. 저는 이거 이런 식으로 이항정리를 이용해서 4차식이네. 표현형 5가지가 1대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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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풀어버립니다. 표현형 5가지가. 요게 5가지가 요 비율로 나온다는 것을 수업을 하시는 분이 요 이항 정리가 아니라 이렇게 파스칼로 해가지고 설명하시는 분이 이제 시대 이제 최수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나머지 고위 선생님들이 이걸 아예 알지도 못합니다. 이항 정리로 한다는 것을. 근데 최 선생님 지금 안 하시기 때문에 이제 저만 해요. 윤모 선생님은 이걸 그냥 외우라고 시켜요. 그냥 싹 다 외우라고 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이걸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소위 레벨이 다를 거예요. 학생들이, 제 제목이 이게 실체에 이르는 길인데, 이게 로저 펜로즈라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이 분의 책 제목이에요. 저는 생명과학원의 실체에 도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계도 푸는 방법은 딱 4가지고 그 4가지에서 어긋나면 귀류로 푸는 거다. 그게 그래서 학생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접근을 못하는 이유가 실체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귀류로 풀어서 다 넣어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눈으로도 이거 상인지 성인지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지를 판단조차 못하니까 학생들이 어디서 손을 댈지 몰라서 점수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신 선생이랑 급이 다를 겁니다. 반드시. 그리고 그 수업 내용을 확실히 학생들이 체화하고 내 것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제가 큰 돈 주고, 자꾸 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은 모험이에요. 저로서는. 근데 강사, 지금 현역 강사 선생님도 쓰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더 보강을 해준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 반이, 이게 오전에, 이게 지금 시간표가 어떻게 되냐면요. 음, 이거 어디지? 저도 헷갈리네요. 감사합니다. 자, 15페이지 보시면요. 그리고 까먹을까봐. 생원을 내신, 그러니까 수능으로 볼지 안 볼지를 잘 이제 결정 못 하셨겠지만은, 제가 내년에도 고3, 올해도 고3을 하고 벌써 이제 한 반당 한 50명씩 예약은 했지만 얼마나 올지 모르겠지만, 연계해서 쭉 들으면 좋겠죠. 고2에서 내신 한 다음에 고3에서 수능, 그 다음에 제 수업을,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그래도 네 수업 어렵다 하던데 내 우리 애가 쫓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원에서도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고사를 했는데, SNT에서 얼마 전에 연락이 와서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내 수업을 들어가기 위해서 선행 수업을 좀 듣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14, 15가 토 1이에요. 그 다음에 21, 22가 22, 7도 하면 맞죠? 이렇게 해서 4회에 걸쳐서 선행 수업을 합니다. 여기서 예비고 2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요 수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SNT에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현장 강의 시간표가 있는데요. 15페이지에 그 월요일에 대찬이 있고 심화반이 2반이 있고 프리미엄 반이 2반이 있는데요. 이 심화반과 프리미엄 반의 차이점은 뭐냐? 맨 앞에 나와 있지만,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수학하고 생명과학원에서 1, 2등급
이상은 프리미엄 반을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3, 4등급 정도면 심화반을 들으면 되고요. 생명과학원을 선행을 한 번도 듣지 않았다. 제 수업을 듣지 말고 다른 선생님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내 수업을 듣고 싶다면 여기 요 반에 SNT에 문의를 하셔서 이렇게 미리 선행 수업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되고요. 내가 심화반인지 프리미엄반인지 헷갈린다. 그래서 여기 입반 테스트를 제가 여기 있는데 요거는 이제 와서 시험 보는 게 아니고요. 학생들 보라 그러면 안 보겠지만 그래도 잘 설득하셔서 15문제가 있는데요. 아니 그런데 제가 제가 나눠준 거랑 좀 다르겠네요. 왜냐면 이거 정답지를 여기 있군요. A4지에. 아주 잘했네요. 그 자체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우리 학생은 내 자녀는 프리미엄 반에 가면 돼. 이 심화반에 가면 돼. 이것을 15문제 있는데 한 9문제 정도 맞으면 프리미엄 반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이하로 뭐 3, 4개, 뭐 5개 그러면은 이제 심화반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점은 프리미엄 반과 심화반의 차이점은 일단 교재가 달라요. 어제 교재 원고 다 넘겼는데 교재의 문제가 다릅니다. 학생들 그리고 프리미엄 반은 거의 고3 겨울방학 때 하는 거랑 교재가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면 그 문제들이 기출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이렇게 기출문제를 주로 푸는 반이 프리미엄 반이라 생각하면 되고요. 심화반은 일단은 기본적인 거 하고 기출문제를 한두 문제 이렇게 푸는 것을 이제 심화반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다 됐고요. 어머님들 그냥 제가 거의 고2에 올인을 했다. 그리고 학생들 일단 믿고 맡겨 주시면 학생들 점수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